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첫 곡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W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보고 싶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나봐. 아직도 널 못 잊었나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은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못한 그 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해. 보고 싶었어. 너도 내 맘 같기를. 그땐 정말 어렸었나봐. 사랑을 잘 몰랐었나봐. 그게 마음이 아파. 오늘처럼 눈부신 날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부탁한 그 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날 사랑한다고.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당연한 듯 내 곁에 머물 줄만 알았어. 항상 주는 게 사랑이란 걸 그때야 난 깨달았어. 네가 떠난 후에야 너에게 참 고마웠다고. 어쩌 행복했다고. 사랑을 가르쳐준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도 날 기다렸다고 말이야. 보고 싶었어. 너도 내 맘 같기를.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림책 이야기 말랑말랑 그림책. 오늘의 진행을 맡은 그림책의 꿈을 다는 DJ 민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의 날개를 단 DJ 이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방송을 마치고 또 앉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앉게 되었네요. 저 역시 딱 한 번이었지만 한 번의 방송을 위한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 뼛속까지 깨달았어요. 꿈님, 저희의 첫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방송 직접 들어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뿌듯했어요. 날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방송을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제가 긴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떨려서 숨차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오늘은 첫 방송보다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해 보자고요. 날개님, 무더웠던 날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살짝 더위를 먹어서 며칠 힘들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저도 더위에 약한 사람이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혹시 꿈님 좋은 방법 알고 있다면 저와 청취자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울 때 일단 집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평일 낮 시간에 혼자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신발장 앞으로 가는 곳조차도 망설여지던데 어디를 그렇게 자주 가시나요? 꼭 여름에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 가면 더 좋은 그곳은 바로 도서관이에요. 평소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 꿈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집에서는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기세도 줄이고 환경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보고 싶으시면 도서관으로 오세요. 날개님도 여름을 지혜롭게 나는 날개님만의 방법이 있으시죠? 저는 진짜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옷을 최대한 얇게 입고 집 방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방바닥이 은근 시원한 거 아시죠? 지금 저 부끄러우세요? 이제는 저도 꿈님처럼 우아하게 도서관으로 가야겠어요. 자주 봬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 딱 떠오르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디든 시원한 곳을 찾아가서 이어폰을 꽂고 말랑말랑 그림책을 다시 듣게 하는 거 어떨까요? 꿈님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소름이 돋네요. 말랑말랑 그림책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지금 시원한 곳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할 음악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그림책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커가 부릅니다. 시원한 여자. 그대여 이제 내 곁에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 불러요. 거기 닥쳐오는 바람을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 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yeah. 그대여 이제 내 곁에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 불러요. 거기 닥쳐오는 바람을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 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yeah. 그대여 이리 내게로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를 줘요. 거기 반짝이는 노래를
이제 넘쳐나는 너와 그대여 이리 내게로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를 줘요. 거기 반짝이는 노래를 불러. 이제 넘쳐나는 너와 조그만 눈으로 날 바라보는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흔들어 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yeah. 버스커의 시원한 여자 들으셨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시 듣기는 주말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8.9M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랑말랑 그림책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 책 소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의 주제는 기다림의 미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선정해 보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특히 이 기다림이라는 미덕의 중요성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엄마 청취자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조바심을 버리고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인데 기다려주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려주기,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도 자꾸만 한 번 더 말하게 되고 되풀이해서 말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말하게 되고 끝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게 돼요. 어머, 지금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 아니죠? 그런데 훈육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딱 한 번만 강조해서 무게 있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날개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책은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 속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엄마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저를 겨냥하신 건가요? 제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림책을 듣고 함께 마음 아파하실 우리 엄마 청취자님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아, 오늘 날개님의 낭독을 들으면 세종시 여기저기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님들 많을 것 같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서 아이를 끌어안고 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날개님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원래 잘 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도 책 낭독하다가 울지도 몰라요. 제가 갑자기 울면 뒤 이어서 낭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소개 전부터 이렇게 우울 걱정부터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최숙희 작가님께서 쓰고 그리신 책으로 책 읽는 곰에서 펴낸 엄마가 화났다입니다. 이미 많은 엄마들이 읽고 통곡을 했기로 유명한 그림책이죠. 아, 이 책이었군요. 정말이지 이 책은 우리 집에 CCTV 단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될 만큼 저랑 닮은 엄마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놀랍죠. 개인적으로 이 책은 주기적으로 읽고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에는 산이와 엄마가 등장합니다. 산이는 엄청난 말썽꾸러기고요. 그러네요. 면지를 넘기자마자 엄마가 점심으로 차려준 자장면을 반쯤은 먹고 반쯤은 가지고 놀고 있는 산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엄마의 그림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그림자에서도 스트레스가 느껴져요.
저조차 산이의 모습을 그림으로만 봐도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이유식 먹일 때 생각이 나면서요. 아이주도 이유식을 한다고 손에 수저를 쥐어주면 수저 위에 이유식을 떠서는 막 수저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급기야 수저는 내던지고 이유식 그릇에 아예 손을 넣고 이유식을 얼굴에 퍼서 바르는 거죠. 아, 다 비슷하네요. 그쯤 엄마들 일상이 아침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점심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저녁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려고 봤더니 입힐 옷이 없네, 이거 아닌가요? 네, 그 공감합니다. 어쩜 너무 똑같네요. 그림책 속 산이네 역시 난장판이 된 점심을 마무리하고 이제 씻으려 하는데요. 여기서 2차전이 시작되는 거죠. 씻으러 간 산이가 이번에는 욕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산이 엄마는 이제 머리까지 아파 보여요. 저도 아이가 욕실에서 장난치면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욕실에서 넘어지면 다쳐도 크게 다치니까요. 산이는 엄마 마음을 알긴 할까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워지는데 용기를 내어 넘겨보았더니 이번에는 산이가 집에 벽화를 그리고 있네요. 콩님, 이게 믿기십니까? 이게 지금 모두 그림책 3페이지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두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흐름으로 보면 2-3시간 만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꿈님, 산이 엄마 어때 보여요? 멘탈이 완전 털리셨네요. 식탁 앞, 욕실 안에서 1차, 2차전을 했고 이미 잔소리도 상당히 했는데 곳에 또 사고를 쳤어요. 엄마 입에서 검은 불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엄마는 산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세례를 붓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공 산이는 눈치가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벽지를 도화지 삼아 작품 3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산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 우리 산이 그림이 그리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하지만 다음번에는 도화지에 그려보는 게 어떨까? 하고 침착하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진정 존경합니다. 진정한 평화주의자세요. 꿈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도 몇 분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죠? 산이의 3번째 말썽으로 엄마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의 불같은 화에 사라져버린 산이.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날개님의 낭독으로 엄마가 화났다의 일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림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이가 사라졌어요. 뜨거운 기운이 휩쓸고 간 뒤 산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산아, 산아. 엄마는 산이를 찾아 나섰어요. 허허 벌판을 지나 높고 낮은 산을 넘어 어느 성에 이르렀어요. 창가에 아이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엄마는 정신없이 성으로 달려갔어요. 산아, 나는 후루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가만히 좀 있으래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 가슴이 답답하구나. 엄마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엄마는 주춤주춤 성을 빠져나왔어요. 엄마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높고 낮은 산을 넘어 부글거리는 거품 호수를 건너 또 다른 성에 이르렀어요. 누군가 창가에 서서 훌쩍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조심조심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이니? 아닌데요. 나는 부구리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내 거품이 툭툭 터져버려요. 이러다 내가 점점 작아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는 또다시 길을 나섰어요. 부글거리는 거품 호수를 건너자 높디 높은 절벽이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절벽은 그림으로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었어요. 엄마는 가파른 절벽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요. 산아, 나는 산이가 아니라 얼룩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걸핏하면 나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나는 엄마가 정말 좋은데. 엄마는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날개님의 낭독으로 최숙희 작가님의 엄마가 화났다를 들어보았습니다. 날개님, 이야기를 여기서 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엄마는 산이를 찾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비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림책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산이를 찾아다니며 점점 지치고 아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그림을 통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또 산이를 찾아 헤매다 만났던 후루룩, 부글이, 얼룩이의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렇죠. 저도 그 세 아이의 말이 아이들의 속상한 마음이 표현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이 아팠어요. 어른인 내가, 엄마인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준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의 기대대로 잘 성장해 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네, 모든 엄마,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 같아요. 최숙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화났다 이 작품 이외에 최숙희 작가님의 다른 그림책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가 느끼는 감동을 전하는 너는 기적이야. 다른 색깔, 다른 꽃을 피울 소중한 씨앗 같은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 땅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에게 나무 한 그루씩 선물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12달 나무 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밖에도 괜찮아, 마음아 안녕, 주문을 말해봐 등 다수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자, 아이들을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최숙희 작가님의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시고 말랑말랑 그림책의 미니 코너 말랑말랑 더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꿈이 있어요. 모두를 사랑하지요. 지금 아이들의 눈 속에서 나는 느끼고 있어. 다시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네. 새삼 두려운 건 무엇일까?
지나온 시절엔 왜 이리 후회가 많은지 내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싶어 해맑게 웃고 싶어 마음으로 너를 보고 싶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어 더 이상 변하기 싫지만 머물 수가 없어 즐거웠었어 내가 잤던 그때가 조금만 이래도 내 눈엔 눈물이 아련하던 기억인데 뒤돌아보면 너무 빨랐던 시간 파랗게 맑았던 마음들 찾고 싶은데 사랑을 주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눈으로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더하기는 그림책과 함께 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여름이 모두 다 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꼭 읽어야 할 방학 숙제 같은 그런 그림책들을 꿈님께서 고급진 안목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너무 많은 기대는 오히려 저를 부담스럽게 한답니다. 자, 부담감을 가득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 파워업 시켜줄 수 있는 대표 여름 그림책을 골라왔는데요. 처지고 힘든 마음을 한 방에 날려보내드릴게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소개받고 빨리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할 북캉스 2종은 천미진 작가의 여름맛, 그리고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휴가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여름 향기가 물씬 풍기네요. 가져오신 그림책 중에 여름맛이라는 그림책이 제일 궁금한데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그림책은 여름맛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여름 먹거리를 나열한 책은 아니고요. 그림책 표지와 뒷표지를 쫙 펼치면 파랗고 드넓은 바다에 갈매기 한 마리가 시원하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푸른 바다를 날아다니는 갈매기요? 한 마리의 갈매기가 되고프네요. 오, 날개님. 아직 책 소개도 다 안 끝났는데 어쩜 그렇게 척하면 딱 주제 파악을 잘하셨을까요? 주제 파악을 했다고요? 네, 그림책의 느낌을 날개님의 감성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흔히 여름하면 파랑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 그림책에선 바다맛, 초록맛, 바람맛 등 오감으로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저의 여름은 갈매기 맛이 아닌 자유의 맛이라고 살짝 고쳐보도록 할까요? 날개님이라는 애칭과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꿈님의 여름 맛은 어떤가요? 저의 여름 맛은 사탕 맛이요. 아이들 방학이라 좀 기빨렸지만 달콤했던 추억은 가득 채워놓았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청취자분들의 여름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올 여름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아이들과 어떤 여름을 보냈는지 맛으로 표현해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 번째 그림책은 할머니의 여름휴가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책인 수박 수영장의 작가인 안녕 달님의 또 다른 여름 이야기 버전으로 할머니의 여름 휴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렇군요. 수박 수영장도 작가님의 상상력에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버전의 여름 그림책이라니 기대가 큽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더운 여름날 바닷가에 갔던 손자가 할머니에게 소라를 선물해 주는데요.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했던 할머니는 소라를 통해 뜻밖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된답니다. 소래를 통해서요? 워낙 기발함과 상상력이 넘치시는 작가님이라 소라를 통해 어떻게 여름 휴가를 가셨는지 예측이 전혀 안 되네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바닷바람의 시원함과 해방감을 함께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름 그림책을 소개로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를 꾸며보았어요. 이제 파워업이 될 음악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듣고 돌아올게요. Yeah. Woo. Yeah, yeah, yeah. Sax in the house. Come on. Sax 3, 2, 1. Woo.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란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다들 덥다고 막 짜증내.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도 못 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하고 시원한 음악을 들으니 갑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네요. 시원한 음악을 듣고 갑자기 고향이요? 네, 제 고향이 강원도라 오늘 바다가 더 그립네요. 변하지 않은 바다가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큰 감동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주변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기는 해요. 나이 들수록 그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속도감이 느껴지는 건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시골에 가서 생활할 때와 도시에서 생활할 때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인데도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제가 살던 곳은 그 당시만 해도 바다와 논밭이 어우러진 곳이었고 아이들이 여름을 즐기기엔 좋은 곳이었어요. 딱 좋은 시골이요. 아, 흔히 말하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그런 곳에서 자라셨군요. 네, 그런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고향을 닮은 풍경이나 그림체를 유독 좋아하는데요. 우연히 하얗고 조그맣고 통통한 강아지가 그려진 그림책을 보고 혹 했네요. 흰색 강아지요? 흔히 백구라고 하는 그 강아지요? 맞아요, 맞아. 그 백구가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순전히 표지에 백구 때문에 읽었는데 읽을수록 그림체와 문장에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골 향기 뿜뿜 나는 기다림의 가치가 담긴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꿈님에게 추억과 기다림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그 그림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은 수박이 먹고 싶으면입니다. 순간 너무 당연한 질문이? 잉? 이게 책 제목인가? 당황했어요. 뭐 키워서 먹으라는 건 아닐 테고 수박이 먹고 싶으면 당연히 마트로 가야죠. 그쵸? 저도 수박이 먹고 싶으면 당장 마트로 갑니다. 네, 보통 그렇죠. 요즘은 사시사철 언제든 마트로 달려가면 수박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수박은 제철인 여름이 제맛이긴 하지만요. 수박이 여름을 담은 대표 과일이긴 한데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만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수박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생각도 했답니다. 너무 속물 같죠? 속물까지요. 꿈님의 메시지 속에서 꿈님의 MBTI 기질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현실성에 초점을 둔 S유형 아니신가요? 그런가요? 일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보려고 노력한다로 해두죠. 여기서 더 MBTI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날개님, 집중이 좀 흐트러지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림책 낭독하고서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질문할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놓으세요. 진짜 약간 흐트러졌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책에 글을 쓰신 분은 김장성 작가님이시고요. 그림을 그리신 분은 유리 작가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그림책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서 한 분 한 분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장성 작가님 저도 알아요.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로 유명하신 그분 맞죠? 네, 역시 다독의 여왕다우세요. 김장성 작가님은 민들레는 민들레로 2015년 어린이 도서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볼로냐 라카치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외에 씨름, 나무 하나에 호랑이와 효자 등의 여러 작품을 쓰셨습니다. 현재 이야기꽃 출판사의 대표이시고요. 최근에는 사이에서 그림책 읽기라는 그림책 에세이도 출간하셨습니다. 아, 출판사 대표님이시군요. 그림책 관련 강의도 종종 하시는 것 같던데 열정적으로 그림책 세상을 넓혀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네, 후배 작가 양성에도 힘을 쓰신다고 하니 존경스럽죠.
자, 이제 그림을 그린 유리 작가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유리 작가님은 구제역 사건을 다룬 돼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아지 똥별, 대추 한 알, 최신작인 앙코르 등을 쓰고 그리셨습니다. 대추 한 알로 2015년 한국 출판문화상을 받으셨고요. 저는 대추 한 알의 그림체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수채화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유리 작가님의 그림체는 사실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서 깊이 있는 작품을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읽혀진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박을 먹으려면은 그림 자체가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림과 함께 읽으셔서 2배의 감동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낭독하시기 전에 책의 명장면이라 생각되는 부분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림과 함께 할 수 없는 약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박의 성장 모습이 잘 담긴 면지부터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수박의 작은 새싹이 무거운 흙 알갱이들을 묻은 채로 뚫고 나오는 부분과 고단한 노동 후 단잠을 자는 눈부신 농부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수박을 나눠 먹는 장면에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느껴졌던 수박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책을 천천히 음미하시며 보시다 보면 함께 수박을 기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작권 문제로 그림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박이 먹고 싶으면의 일부분을 꿈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견한 수박싹 서너 개 중에 아무리 아깝더라도 2-3개는 솎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솎아낸 수박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그 목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돋워주고 물 뿌려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볏짚 고루 깔아 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열매를 맺혀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다 돋는 교순 똑똑 따주고 벌나비 수박꽃에 날아들도록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풀,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딧물,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잔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는 않게 가끔 원두막 그늘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 들이마시고 낮잠 한숨 잘 줄도 알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라니며 멧돼지며 고라니 같고 멧돼지 같은 꼬맹이들이 설익은 몇 덩이 축내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줄무늬 또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덩굴손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꽃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꿈님의 낭독으로 수박을 먹으려면을 들어보았습니다. 시처럼 여운이 많이 남는 그림책이네요. 날개님,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책을 읽고 난 후에 제목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숙제 검사 시간인가요?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 한 덩이가 가진 인고의 시간과 기다림의 가치를 한 번쯤 되새겨보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야, 날개님 당장 100일장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진짜 그림책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나 봐요.
제목만 보고 평가할 때랑 읽고 나서의 감동이 사뭇 다르네요. 그렇죠. 흔히 그림책은 한 번 읽고 끝내기보다 반복해 읽으며 다른 의미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고 하죠. 이 그림책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읽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청취자님들도 저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엄마로서 아이를 키워봐서 그런지 수박을 기르는 과정이 육아와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농부가 솎아내는 장면에서 약간 뭉클했어요. 어떤 생명을 키우기 위해 순간을 결단해야 하는 강인함과 생명을 다독이고 가꿔주는 섬세함이 꼭 우리가 하는 육아의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육아도 끝없는 기다림의 과정이죠. 아이 속도대로 클 수 있게 기다려주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죠. 언젠가 찬란한 열매를 맺을 우리의 아이들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육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 각자의 수박은 늘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열심히 가꾸고 결실을 맺기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 결실을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면 더없이 행복한 삶일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박을 가꾸고 기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DJ 본업이 엄마라 그런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육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꿈님의 기다림이라는 추억을 담은 그림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과 글을 쓰신 김장성 작가님, 그림을 그리신 유리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잠시 쉬어가며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나의 기다리다 들으시겠습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나예요. 유나의 기다리다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어떤 결실을 바라시나요? 부디 오늘 함께 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고된 기다림도 귀하고 설레이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를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까지 설레임으로 가득 찼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DJ님들께서 또 어떤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밤 우리 함께한 그림책은 책 읽는 곰 출판 최숙희 글 그림의 엄마가 화났다. 이야기꽃 출판 김장성 글 유리 그림의 수박이 먹고 싶으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날개 DJ 이화, 꿈 DJ 민인자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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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